자, 그럼 이 같은 극으로 치닫는 미중 치킨 게임이란 불확실성 속에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익숙함을 발휘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시장의 부담으로 상존하는 상수로 작용을 할까요? 우리 시장의 향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IM증권 이형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던 모습이었는데 정경민 팀장님, 미국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소식이 장의 상승 동력을 불어넣은 것 같은데 이 상승 연속성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이제 그런 옵션 만기를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그런 투매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과매도인 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딱히 반등에 어떤 좀 클루가 없는 상황, 딱히 명분이 없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폐지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이 조그만 그런 좀 호재라도 찾고 있던 그런 와중에 뭐 딱히 딱 맞는 그런 좀 명분을 좀 가져간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호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래 대금의 상황에서 나오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락의 절반 이상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속성하고 반등 강도는 전형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도 다소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절반분까지는 반등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요, 이형훈 이사님, 25% 관세가 유예가 되긴 했지만 관세 10%는 또 시작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시 영향은 별로 없을지 25%가 10%로 당분간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한 호재로 인식을 할까요? 제가 오늘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제 시장을 보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고 나서 잠을 못 잤거든요, 사실은. 어머, 근데 이제 피곤하시겠어요. 이게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무빙이 심하다는 것,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시장까지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상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 느꼈던 건 조삼모사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로 채권 시장까지 난리가 났었던 거를 그걸 안정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격하게 반등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제어를 해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관세 10%는 기본으로 깔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확인된 거는 미국이 여럿을 상대로 하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융의 어떤 여건,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어떤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역시도 생각처럼 막강하지는 않다. 뭐 채권 자경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하단은 제한이 된 상태에서 제한된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 이제 그 낙폭에 대해서 이제 회복되는 구조에서도 저는 한 2,500선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또 상승을 기대하고 2,700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올라도 2,500포인트가 좀 상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보니 일부 헤지 펀드들의 쇼커버링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이 정말 확대가 무섭게 됐거든요. 2001년 이후 나스닥 지수가 최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쇼커버링이 좀 들어올 수 있음직한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정경민 팀장님? 일단 그 공매도가 재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지션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제법 쇼커버가 또 좀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제 쇼커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키즈가 나와서 지수가 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모자른 상황이 좀 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빅5 그러니까는 공매도 거래 대금 기준으로 5종목 가장 많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이렇게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상승분이 좀 큰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미 좀 쇼커버가 일부 좀 나온 것으로 일단 좀 집계가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주도주랑 또 지수의 최상단 종목들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500선 부근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이게 쇼커버에 대한 이제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뭐냐면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KG모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약간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공매도를 부르는 약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고, 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도 조금 막힌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거래 대금보다는 거래 비중이 높은 그런 공매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중국 경기와 국내 증시 상관관계가 꽤 높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로 인한 중국 경기 침체는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그럼 국내 증시도 사실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00%를 넘어가면 우리 국내 증시도 결코 이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각 산업군, 뭐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전병수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경기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높다 보니까 또 이제 위안화의 방향성도 굉장히 뭐 패급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궤적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산 제품의 100% 넘는 그런 관세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되는 거고, 뭐 금리 인하와 안전자산 선호도를 좀 높이기 위한 트럼프의 정책과 좀 약간 좀 반대되는 이제 그런 변수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하는 게, 생산을 하고 선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관을 해야 이제 그게 이제 관세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중국의 시선에서 본다면은 굳이 이렇게 생산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생산이 감축되고 물동량이 그만큼 또 감소되고 또 경기가 하강이 좀 예상이 돼서 원자재 쪽을 좀 중간 원자재를 또 수입하는 우리나라 쪽에 또 오더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좀 연동성이 큰 이제 우리나라 경제한테는 실질적으로 수치가 잡히기 전까지 심리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그 산업재 섹터에는 아무래도 이번 좀 기술적인 반등에도 조금 좀 에너지가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코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미중 관세 전쟁에 울고 웃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승을 좀 우리가 면밀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섹터의 상승이 좀 유의미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그 미증시 마감되고 나서 H20에 대해서 원래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규제하려고 했었던 걸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유보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항상 눌려왔었던 게 중국 수출이 막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보가 돼버리니까 혹시 이게 우리 하이닉스에 곧바로 반영이 될까 하고 지켜봤는데 생각처럼 강하진 않았어요. 물론 11% 오르기는 했지만 그게 더 세게 올라갔었다고 그러면은 사실 오늘 밤 또 엔비디아를 보게 되고 그럼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 생각처럼 강하지 않았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에 타겟이 됐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타겟이 됐던 건 2차 전지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주식이 오늘 되게 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유난히 강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전해액 섹터입니다. 전해액 sek터는 지금 현재 그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쪽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이 지금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금 세워놓고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규제가 있었는데 약 156%가량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전액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국내 업체들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독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또 공매도가 좀 이제 언와인딩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 역시 조선 방산 LNG였잖아요. 네. 그쪽 섹터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네.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뭐 6%대 내외의 상승들을 다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뭐가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할 거는 저도 보면서 고민했는데 2차 전지가 일단 눈에 띄었던 거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수혜주가 될 것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오히려 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1% 가까이 급등했는데 그 상승 탄력 아쉬웠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전액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어떤 섹터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 이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저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술적인
그 급락을 보였다 급반등을 좀 보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이제 약간 경험에 기대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뭐 이게 우리 이 이사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왜요? 민망하긴 한데요.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낙폭과대 쪽이 가장 먼저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범 AI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 쪽이 좀 강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낙폭과대가 이제 좀 에너지가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치고 나오는 쪽이 역시 급락이었을 경우에도 좀 맷집 좋게 하방 경직을 보였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주도주 섹터들이죠. 오늘 이제 보였었던 것들이 역시 조선, 방산 뭐 이런 쪽 뭐 하나 더 한다면 LNG 그것도 약간 조선하고 좀 이게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반등의 피날레를 좀 보여주는 곳이 새로운 모멘텀이 오는 곳 이런 쪽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쪽에서도 좀 강세가 나왔던 게 미용 의료기기 쪽 역시 이제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내방객들 중국과 일본에서 오는 또 환율도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쪽이 구매력도 좋아졌잖아요. 이제 그쪽에 있는 뭐 필러와 보톡스,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 쪽이 이제 또 오늘 마지막에 또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과대가 오늘 내일 정도의 좀 강세를 좀 보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주도주의 위상을 좀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오는 쪽에서 이번 좀 반등 랠리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아쉬웠다고 한 우리 이용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부터 HBM까지 모두 사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 반도체 개별 품목 관세 부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기간별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부과되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개별적으로 부과된다고 해도 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글로벌 빅3가 다 미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고 또 이제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지으려고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강하게 쫀다고 해가지고 공장이 갑자기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저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만약에 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 장비 쪽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이어진다고 했을 경우 지금 우리가 미국산이나 이제 해외의 주요 이제 장비 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좀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장비 업체들이 좀 많이 수출을 해왔었거든요. 같이 동참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폭을 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외에 하이닉스 외에 개별 종목들을 갖다가 너무 집중하시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칩 메이커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 메이커의 반도체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트럼프 관련 발언이 있었던 방산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포괄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방산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그림을 좀 우리는 기대해 봄직한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수주 공백기에 들어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로템의 뭐 2차 분명 언제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비수기, 원래 이제 1분기는 약간 좀 비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방산주들의 주가의 탄력을 이렇게 좀 빨리 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뭐 주도 섹터의 면모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확실한 실적, 또 무난한 수급, 또 유럽 방산 업체들에 대비해 가지고 아직도 뭐 이렇게 멀티플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2분기부터 나올 2분기, 3분기에 나올 수주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뭐 이만한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도 마땅히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도 섹터로서의 위상은 충분히 앞으로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게 보고요. 하지만 이제 임팩트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뭐 반등해봐야 전고점은 못 넘을 거야. 약간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종목 선호도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종목에 대해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좀 변동성을 보일 때 그냥 ETF로 우회하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뭐 좀 감안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말레이시아와 이집트와 또 이제 필리핀 쪽에 약 130대 정도의 FA50 수출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한국 항공우주 같이 좀 개별적인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조금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란 그런 조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전액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 2차 전지 관련 투자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쪽도 이제 좀 모멘텀이 유효하잖아요. 근데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아직 숫자가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데 그거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 살아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몇 개 회사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거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좀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반기는 좀 퀘스천인 상황이라는 점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반등의 폭이 좀 생각보다 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이 좋아가지고 쇼커버링이 좀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재차 되밀렸을 때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업황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해지는 구간에서 그쪽으로 포트를 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우선 선호 업종은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는 CPI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또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먼저 정경민 팀장님. 네, 저는 그래도 반등의 연속성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0선 초반 정도까지는 빠른 회복을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수급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마이너스 50%, 60% 되고 있는데 지금 어지간한 종목들도 뭐 마이너스 20, 30%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느 때보다 좀 적극적으로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런 종목들이 너무 높아서 뭐 접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강조드렸었던 새롭게 모멘텀이 오고 있는 이제 한안령 해제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 종목으로 예를 든다면 뭐 메디톡스나 뭐 원텍이나 뭐 클래시스, 휴젤 뭐 이런 종목들 그냥 기존 주도주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주가에 어떤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정말 손댈 수 없이 많이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좀 새롭게 모멘텀이 오는 쪽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 좀 변경을 통해서 한번 좀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이용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훈 이사님의 전략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에서 이제 주도주군에 편입이 돼 있고 또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생각되는 것들은 굳이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시장에서 좀 탈락이 됐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향후의 어떤 가능성이 좀 줄어든 그런 섹터들, 특히 이제 관세는 상수라고 놓고 봤을 때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데미지가 좀 크겠다 싶은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오히려 좀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옮겨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 구간으로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IM증권 이형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